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랜만에 수학 동영상을 올립니다. 앞으로 수학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를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10보다 큰 수를 표시하는 법과 1보다 작은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십진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의 표현법으로는 문자수와 다항식, 지수, 거듭 제곱근, 지수법칙 등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수를 표현하기 위해 숫자라는 기호를 만든 내용을 살펴보고 제한된 숫자를 이용하여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리수를 이용한 십진법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십진법과 다른 진법으로 일반적인 진법의 표현을 살펴보고 이 진법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1보다 작은 수인 분수를 십진법을 적용하여 소수로 표현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의 체계에서 큰 자연수 또는 정수의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수의 표기법을 알면 그것을 확장하여 실수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기수법이라고 하는데, 기수법에는 자리수를 이용하는 진법이 핵심 방법입니다. 자리수이지요. 오늘은 모든 기수법의 바탕이 되는 십진법을 중심으로 진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추상화 작업을 통해 만든 수를 기호인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하나씩 있는 대상에서 하나라는 개념을 만들어 1이라고 표현하고 두 개씩 있는 대상에서는 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2라고 표현하였지요. 수의 추상화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 자연수의 창조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추상화 작업을 통해 만든 수를 숫자라는 기호로 표현할 때 9개까지는 1, 2, 3, 4, 5, 6, 7, 8, 9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10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의 개념마다 기호 하나를 만든다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수 하나마다 새로운 기호를 만든다면 100까지 표현하려면 100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큰 수를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혜를 가진 인간은 가능한 적은 수의 기호를 사용하여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로마 사람이 만든 로마 숫자를 먼저 알아봅시다. 로마 사람은 5개를 기준으로 큰 수를 표현하기 위해 7가지 기호를 만듭니다. 5을 기준으로 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손가락이 5개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로마 사람이 사용한 7가지 기호입니다. 하나는 세로막대 1개로 로마 숫자, 로마 영문자죠. 로마 문자 I를 사용하고, 5은 로마 문자 V를, 10은 로마 문자 X를, 50은 로마 문자 L을, 100은 로마자 C를 사용하고, 500은 로마자 D를, 1000은 로마 문자 M을 사용합니다. 100의 C와 1000의 M은 로마자 단어 100센텀과 1000밀레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다른 기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리량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표현하는 접두사 밀리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 숫자로 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로마 숫자를 표현하는 데에는 5를 기준으로 남는 것은 3개까지는 오른쪽에, 1개 부족한 것은 왼쪽에 적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1에서 10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2는 1이 2개이고 3은 3개입니다. 4는 5가 있으므로 5를 기준으로 1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왼쪽에 적습니다. 6은 5에 하나를 더하여 VI가 되고 7은 5에 2를 더하여 VII가 됩니다. 8은 5에 3을 더하여 VIII가 됩니다. 9는 다시 10을 기준으로 1개가 부족하여 IX입니다. 11에서 20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11개는 열에 하나를 보태어 XI입니다.
11 같은 방법으로 20까지 확인해 보세요.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인 경우는 12 3개이므로 XXXIV가 됩니다. 4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모자라는 50이므로 XL이 40이고 6은 VI이므로 전체는 XLVI입니다. 여러분 보면 익숙해지겠죠. 512는 DXII고 736은 500의 D에 200cc를 더하고 36을 붙여서 DCCXXXVI가 됩니다. 2021년은 어떻게 될까요? 1000이 2개이므로 MMXXI가 되겠네요. 만보다 큰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000이나 만의 기호가 없으므로 숫자가 아니라 1000이 10개 같은 방식으로 문자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많이 불편하지요? 인간은 수를 만들었지만 큰 수를 표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인도 사람들에 의해 해결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수를 표현하는 기술법은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십지법입니다. 십지법 표기는 큰 수의 표현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참고가 될 만한 동영상을 아래에 추천 동영상에 소개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법의 핵심은 같은 기호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도 큰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는 매우 익숙하므로 열을 표현하는 숫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9개의 숫자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0을 창조한 인도 사람들은 0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도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 사용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9개까지는 숫자 1에서 9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10개를 표현할 때 인도 사람들은 10개를 한 묶음으로 모아 1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 개를 표현하는 1과 구분이 안 되므로 다른 곳에 적어둡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1을 적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1은 한 개가 아니고 10개를 나타냅니다. 요즘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를 적어서 참고하죠. 11개는 다시 오른쪽에 1을 적으면 숫자가 왼쪽에 1, 오른쪽에 1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12개는 같은 방법으로 적으면 왼쪽에 1, 오른쪽에 2 이렇게 적힙니다. 현명한 인도 사람은 두 수를 묶어서 11과 12로 한 번에 표현하고 왼쪽에 있는 1은 10개를 나타낸다고 추상화하여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다른 민족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개를 표시하는 1과 1개를 표시하는 1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의 완성 동영상에서 공부하였듯이 인도 사람은 없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로 0을 만들어 내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개를 표시하고 낱개가 없는 것은 0을 표현합니다. 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1개는 1이고 10개는 10이 되고 11개는 11이 되고 12개는 12가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100보다 큰 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 큰 수는 작은 수를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냅니다. 만약 더 큰 수로 동전이 300만 4개가 있다면 10개 묶음이 34개가 나오고 4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10개 묶음 34개는 한 번에 표현하는 수가 없으므로 앞에서 배운 표기법에 따라 34개의 10개짜리 묶음을 10개씩 묶으면 큰 묶음이 3개가 되고 작은 묶음 4개가 남으므로 3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최종적으로 344라는 표기를 완성할 수 있고 이 기호를 보고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지법으로 표기된 수를 보고 전체 숫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2345라는 수도 1000개 묶음이 2개, 100개 묶음이 3개, 10개 묶음이 4개, 그리고 낱개가 5개로 전체가 몇 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은 1000 곱하기 2 더하기 100 곱하기 3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낱개 5를 하여 234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창조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개 단위로 묶는 것을 10진법이라고 부릅니다. 2개씩 묶으면 2진법이 되겠죠. 10진법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열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10개씩 묶음으로 만든 다음 낱개의 수가 아닌 묶음의 수를 세워서 다른 자리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왼쪽에 적었죠. 그리고 10개씩 묶고 난 후 남는 것이 없으면 없다는 뜻으로 0을 적기로 합니다. 0이라는 수가 있어서 가능하였죠.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을 표현하는 표현은 1과 0으로 두 자리로 표현됩니다. 자리값은 각 자리가 가지는 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첫째 자리는 1자리, 둘째 자리는 10자리, 100자리, 1000, 만, 억, 조, 경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자리값을 지수로 표현하면 1자리는 10의 0성, 10자리는 10의 1성, 100자리는 10의 2성 등으로 10의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0이 아닌 수의 0성은 1이므로 곱하는 의미가 없지만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수는 자리에 적힌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리수가 같더라도 자리값이 다르므로 수가 놓여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나타내는 수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2222는 자리값이 10의 0성부터 시작하므로 첫 번째 2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의 3성이 되고 두 번째 2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의 2성, 세 번째 2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의 1성, 마지막 2는 2 곱하기 10의 0성이 됩니다. 전체로 한 번에 표현하면 쭉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부터는 10진법이 아닌 다른 진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를 다른 진법의 기수법으로 표현하는 원리는 10진법과 똑같습니다. 단지 묶어내는 개수를 표현하는 진법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묶는 개수에 따라 2진법, 3진법, 11진법, 12진법 등 어떤 진법이라도 가능하지요. 문자수 A에 대한 일반적인 진법 표현입니다. 먼저 진법이 바뀌면 진법에 맞춘 표현 숫자를 정해야 합니다. 숫자는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10진법부터 작은 진법은 10진법보다 작은 진법은 10진법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5진법은 5개씩 묶기 위해 1, 2, 3, 4가 필요합니다. 5가 되면 자리를 바꾸므로 5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 없다는 표현을 하는 0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5진법이 사용하는 숫자는 0과 1, 2, 3, 4입니다. 마찬가지로 2진법은 0과 1이고 9진법은 0과 1에서 8까지입니다. 10진법보다 큰 진법은 10 이상을 표현하는 숫자가 없으므로 보통 영어 알파벳 ABC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2진법은 10을 표현하는 기호로 A를 사용하고 11을 표현하는 기호로 B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12진법을 표현하는 수는 0과 1에서 9, A와 B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법 변화는 그 원리가 똑같으므로 디지털 시대의 표기법인 이진법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진법이므로 수를 2개씩 묶어야 합니다. 묶는 것은 분할하는 의미와 같으므로 나눗셈 계산법을 적용하여 수를 구하는데 조립제법처럼 뒤집어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표현한 수의 진법은 숫자 끝에 괄호를 하여 진법을 적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니다. 10진법 13을 이진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13개를 2개씩 묶으면 6개 묶음과 1개가 남습니다. 6개 묶음을 또 2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되고 나머지는 없으므로 0을 적습니다. 3묶음을 또 2개씩 묶으면 1묶음이 되고 1개가 남습니다. 나머지 1묶음은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으므로 마지막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표현수는 최종 묶음 수부터 차례로 적으면 1101이 됩니다. 물론 끝에서부터 적어서 1011로 적어도 됩니다. 각자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표기하면 되겠죠.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진법수 1101을 10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리값을 적용하여 모두 풀면 됩니다.
진법 변환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기서는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분수는 1보다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 수라는 것을 이해하였지만 실제로 분수 형태로 주어진 수, 예를 들어 3분의 2나 7분의 4 같은 분수를 보고 그 크기를 바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은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해결됩니다. 3분의 2는 약 0.67이고 7분의 4는 약 0.57로 바로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무수는 십진법 기수법을 적용하여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크기를 쉽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수를 십진법 기수법을 적용하여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십진법 기수법의 핵심은 숫자를 10개씩 묶어 자리를 한 자리씩 위로 바꾸어 적는 것이었죠. 이 십진법 기수법을 1보다 작은 수인 분수에 적용할 때는 10개 단위로 묶는 대신에 10개 단위로 분할한 다음 해당하는 숫자를 아래로 자리를 바꾸어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은 1을 2개로 분할한 것 중에서 1개에 해당하지만 분모를 10으로 하는 십진법의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 10개로 분할한 곳에서는 5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분의 1은 10개 중에서 5개의 의미인 10분의 5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분자수 5를 자리를 하나 내려 0.5로 적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에는 없지만 5분의 3은 분모를 10으로 하는 십진법의 표현인 10분의 6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 수는 10개 중에서 6개에 해당하므로 0.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분의 1은 1을 3등분 한 것 중에서 1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10등분 한 것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3개와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수의 표현에서 한 것처럼 1을 10개로 분할한 것의 1개, 즉 10분의 1을 다시 10개로 분할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만큼 자리를 바꾸어 적으면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분수의 소수 표현은 원리를 이해하면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분모를 10으로 만들기 위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한 후 다시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10이 되죠. 이 10이 십진법의 기준수가 됩니다. 그러면 분자 값으로 소수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0이 소수를 나타내는 수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3이 나오고 또 나머지가 나오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하면 0.33333 등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분모는 계산하지 않고 분자만 계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1 나누기 3을 하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원리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3분의 2도 2 나누기 3을 하여 소수의 값을 구하지만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잘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십진법은 큰 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수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자리를 바꾸어서 표현한다는 것과 같은 숫자라도 자리값에 따라 표현하는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십진법이 아닌 다른 진법의 기수법은 먼저 진법에 맞추어 표현하는 숫자를 정하여야 하는데 수가 없다는 표현은 십진법과 같이 0을 사용한다는 것과 십진법보다 큰 진법에서는 영어 알파벳으로 10 이상의 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십진법 수를 이진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개 묶음 대신 2개 묶음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나누기 연산 기능을 이용하여 이진법의 자릿수 값을 구하는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였고 역으로 이진법 수를 자리값을 적용하여 십진법 수로 다시 되돌리는 원리와 계산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1보다 작은 수인 분수도 십진법 기수법을 적용하여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큰 수가 아니고 1보다 작은 수이므로 10개씩 묶는 대신에 이를 10등분하여 기준 크기를 정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수의 자릿수를 구할 때는 분자를 분모로 바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원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의 표현 두 번째 강의로 문자수와 당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수학에서도 올려야 하는 동영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수의 표현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지수와 지수법칙 등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